자, 국내 증시를 보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이후에 증시가 좀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뭘까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급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금융 정책, 네. 그리고 재정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유동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네. 자,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관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이 이번에 3월 달에 크게 하락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전 세계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네.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밸류에이션 트램펄린 효과가 만들어졌다. 밸류에이션 트램펄린. 방방 뛰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들 방방 뛰는 그 그렇죠. 트램펄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우리 네.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어디 항구탱이에서 이제 네네. 트램펄린 방방장 하던 데도 네. 있었는데요. 500원 주면 30분 뛸 수 있었던. 네. 그렇죠. 네네. 예, 상세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네. 예,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밸류에이션 레벨, 적정한 밸류에이션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시장이 그 밸류에이션 레벨을 쭉 밀고 내려갔다. 네. 그러면 마치 트램펄린을 우리가 방방 뛰다가 높게 올라가서 쭉 밀고 내려갔을 네네. 때 그러면 이제 탄성이 강하게 붙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적정한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깊게 시장이 밀고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에서는 저가에 매수하는 네. 매수세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이 하락 추세를 상승세로 바꾸게 되면서 네. 트램펄린 효과, 이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3월 말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밀린 이후에 트램펄린 효과가 이번에 강한 반등장을 만든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8년이나 아니면 1929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트램펄린이 있긴 있었지만 더 밑에 트램펄린도 있고 그 아래 트램펄린도 있고 쭉쭉쭉 3년 후에까지 트램펄린이 그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었거든요. 예. 이번은 좀 모양새가 약간 달랐어요. 일단은 그랬는데 이번 3월 폭락장의 이 트램펄린 효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요. 네네. 트램펄린 밴드를 그릴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때 당시 연말 기준 PBR 네. 레벨을 가장 밑에 선으로 두고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PBR이 0.94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 정말 화려한 장세 때 그때 이제 연말 기준 PBR을 1.75로 잡아가지고 네. PBR 밴드를 그리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하고 2008년을 최고점, 최저점 밴드로 해서 쭉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려본 주가 지수와 PBR 밴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정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저 정도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그게 1997년 연말 수준입니다. 네. 1997년 연말이면은 우리가 IMF 사태를 정말 뼈저리게 겪고 있던 그러한 수준이었었고, 자, 그 정도로 시장이 하락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이거 네. IMF 때 수준의 증시 상황이다 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저가에 들어가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 네. 많이 계실 거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 네.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튀어오른 원동력이 됐고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외에도 2000년 초반에도 트램펄린 효과가 나타났었고 2016년에도 이제 횡보장이 쭉 이어질 때 이 PBR 밴드 하단선을 네네. 부딪힌 이후에 주가 지수가 2017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트램펄린 효과가 증시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표에서 마지막에 파란색 선이 밴드 하단을 뚫고 뚝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지수라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그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는 건데 예.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건 이제 일단은 그 3월 말 네. 우리가 정말 아비규환 상황에 빠졌을 때의 PBR 밴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당시 이제 트램펄린 막을 정말 깊게 쑥 밀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트램펄린 방방이 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네. 뛰어노는 거 보게 되면요. 잘 뛰어노는 친구들은 그 몸을 뾰족하게 해서 그 트램펄린 막을 꾹 눌러요. 네네. 잘 못 뛰는 뭐 저 같은 애는 엉덩이로 이렇게 붕붕 뛰지만 네. 그런데 잘 뛰는 친구는 이제 뾰족하게 몸을 만들어서 트램펄린 막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반발력이 정말 셉니다. 그렇죠. 네. 올라올 때 무릎을 한번 튕겨가지고 더 높이 에너지를 주게 되면 더 높이 뛰어오르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 3월장에 어땠습니까? 트램펄린 막을 찍을 것 같이 밀고 내려갔을 때 네.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쏟아지면서 유동성을 폭발시켰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방방이 뛸 때 무릎을 한번 튕겨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때 당시 3월 말 당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 관점에서 PBR 밴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생일대 네네. 정말 엄청난 기회였었고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30% 넘게 상승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반등했는데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떠오르는 중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이제 큰 변수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이게 뭐 오늘 잘하면 주가지수 2,000포인트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시장이 크게 상승해 있고 오늘까지 상승하면 거의 40% 가까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시점부터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끝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2002년에 영웅 히딩크 감독님이 했던 네. 명언 중에 아직 배고프다. 예,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 트램펄린 막의 하단부에 네네.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3월 말에 워낙 깊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많이 반등을 했더라도 네. 아직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좀 한번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18년에 증시가 하락할 때 트램펄린 막을 깊게 밀고 내려왔었고 네. 작년 초에 반등이 나왔다가 일본 경제보고국에서 또 한 번 눌렸어요. 네. 마치 이제 트램펄린 놀이하는데 이제 장난꾸러기 친구가 뭐 한번 훅 눌러준 것처럼 네네. 그렇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올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증시가 아마 정말 강하게 튀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밀려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40% 가까이 주가 지수는 올라왔지만 아직도 트램펄린 막 밑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반등했는데도 이게 뭐 반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5월 1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PBR 밴드와 주가지수 추이를 그린 자료를 지금 화면상에 표시했는데요. 3월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죠. 네. 오른쪽 끝에 주가지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3월 말에는 이게 정말 깊이 들어갔다가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트램펄린 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PBR 밴드보다도 모자란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3월로 바뀌고 5월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할 여지는 PBR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시작부터 끝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시작할 때는 즐기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오면 이거는 거의 끝자락이라고 봐도 돼요라고 예. 할 만한 상승 저항선은 어디쯤일 것 같으세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일 당장 그 지수에 갈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PBR 밴드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 부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PBR 밴드에서 아까 자료를 보실 때 빨간색 상단선이 있었고 네, 다시 한번 가운데선, 자료 보면서 얘기하죠. 자료를 네. 한번 보시면 가장 위에가 PBR 밴드 상단선이 2007년 당시 화랑장 기준에서의 PBR 레벨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자, 그리고 가장 밑에 초록색 선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PBR 레벨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 레벨까지 지금 지수가 못 올라와 있죠. 네.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정말 뭐 가장 가고 싶은 영역은 저 빨간 선이죠. 빨간 선이죠. 그런데 저 선이 4,400포인트입니다. 4,400이요? 예. 그런데 저기까지 가기는 뭐 단숨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기까지 가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네. 기관까지도 모두가 증시에 대해서 환호를 해야지 저 영역까지 갈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고 그 가운데 선을 한번 목표 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가운데 그 중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간치라고 하는 그 선이 대략 보라색이죠, 주가지수 보라색. 기준, 예, 네. 그렇습니다. 3,300포인트입니다. 와, 예. 저것도 사실 안 믿기는데. 저것도 네. 꽤 높죠. 그런데 네. 저 중간치가 2010년 차화정 장세 때 네. 고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 선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대략 66%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저 그러면 저 뻥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PBR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쌓이게 되면 계속 자산이 증가하게 그렇죠. 되면서 저 PBR 밴드는 만약에 올해 달성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점점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좀 억지스럽게 더 눌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더 높은 고지로 갈 수 있겠고요. 한 2년 정도 갔어야 될 곳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한번 욕심은 한 뭐 1년, 2년 정도 네. 안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관점 포커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PBR 밴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예. 잘 모르겠어서. PBR 밴드도 이제 코스닥 시장 관점에서 네네. 저도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른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2, 3년 전에 버블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 이제 PBR 레벨이 2007년 화랑장 수준까지를 네. 돌파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시장이 밀고 내려왔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가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PBR 밴드인데 이번 3월 달에 하단선 부근까지 갔었습니다. 네네. 그 후에 반등이 나와서 거의 한 70%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위치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지금 위치는 상단선 부근까지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네. 저게 만약에 이제 상단선을 뚫고 가면은 이게 트램펄린이 머리 위에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가야 될 욕심이 많이 있지만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욕심내서 더 갈 경우에는 아. 머리 위에서 반발하는 와.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 네네. 좀 기대치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코스피가 한 지금부터 66%, 3,000 아까 3,300. 3,300 정도까지도 PBR 관점에서 보면은 도달 못할 범위도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